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차전 스쿼드에서 3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토마스 밀러 대신 그나브리가 투입되고 자말 무시알라가 중앙으로 이동했으며 파블로비치가 레온 고레츠카 대신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데리흐트는 김민재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투엘은 안정감과 빈틈을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의 플레이 방식에서 자신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빈틈을 찾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바로 그의 특징입니다. 오늘 두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권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개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싶고 그나브리와 함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말도 이렇게 하면 하프 스페이스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블로비치는 전반전에 패스를 45에 성공시키며 100% 성공률을 만들었고 바이에른은 전반 27분 그나브리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대체자로 알폰소 데이비스가 들어왔는데 차라리 밀러를 교체 투입하고 무시알라를 바깥으로 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사내는 끔찍한 경기를 했고 해리케인은 득점도 없고 패스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키미히는 비니시우스에게 완전히 밀리며 1차전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이어는 위기의 팀을 몇 번이나 구해내며 홀로 빛났지만 실수로 모든 것이 가려졌습니다. 데이비스는 교체 후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으나 68분 오른발 슛 한 방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76분 존재감이 미약했던 사내는 레알의 득점 취소 후 김민재와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김민재는 좌측면을 커버하며 헤딩으로 크로스바를 맞히는 등 레알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막아냈던 노이어는 88분 아쉽게도 비니시우스의 슛을 잡지 못해 호셀루의 재차 슈팅에 동점골을 내줬고 3분 호셀루에게 역전골을 내주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바이에른은 2011-12 시즌 이후 처음으로 트로피 없는 시즌을 맞이하게 됐고 아쉬움이 가득한 경기에 언론들은 노이어가 비극적인 영웅이 되었다고 묘사하네요. 2012년 베르나베우에서 바이에른의 페널티킥 영웅이 13분 로드리고의 슛을 재빠르게 막아냈습니다. 로드리고의 프리킥과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슈팅을 포함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등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에 올리버 칸을 연상시키는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1대1 그게 다였습니다. 데리흐트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전 부상 이후 선발 11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헤딩으로 까다로운 장면을 해결했고 수비 중앙에서 세심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다가오는 모든 것을 걷어냈습니다. 이마에 상처를 입고 VFB에서 마지막으로 교체된 영국 센터백은 처음 공을 뺏긴 후에도 침착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슛을 막아냈습니다. 노이어의 실수 이후 호셀루가 몸을 틀 때 너무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즌 45번째 경기를 치른 케인은 시즌 44번째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앙 공격수는 20m 지점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레알 골키퍼 루닌이 막아냈고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빗나갔을 수도 있었죠. 76분에는 왼발 슈팅으로 2대0을 만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85분에 교체되었습니다. 한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구애를 받았던 이 레프트백은 그나브리를 대신해 왼쪽 미드필더로 마즈라위보다 앞서 나섰습니다. 종종 주저하지 않고 달리기와 드리블을 하며 강력한 마무리를 선보였습니다. 1대0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면은 바로 오른발로 먼쪽 구석으로 차 넣는 슈팅이었습니다. 베르나베우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76분 사내를 대신해 투입되었습니다. 수비 왼쪽으로 이동해 데이비스와 함께 수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재는 정규시간 종료 직전까지 이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투엘 감독은 선수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전했고 심판은 마지막 데리흐트의 골과 관련해 오심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편으로는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손실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현실의 일부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련과 부상자가 너무 많았고 교체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포백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모두 경기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밤새 우리를 구해준 노이어가 100년 동안 다시는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재앙입니다. 완전히 재앙이었죠. 레알의 두 번째 골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분명한 규칙은 장면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라인맨이, 두 번째 실수는 심판이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당연히 지금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실망했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로도 그 실망감을 달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의 모든 것을 맡겼고 당연히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득점 판정에 대해 모두가 적절하게 화를 냈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골로 인정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앞선 4명이 모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었죠. 허리를 다친 겁니다. 그나브리는 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입니다. 한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2주 후에 제 생각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경기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파블로비치가 경련을 일으켜 퇴장하는 바람에 첫 골을 실점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수적 열세였어요. 마지막 3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로 보였죠. 추가 시간, 마르시니악 심판이 오프사이드 상황으로 휘슬을 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리흐트가 공을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이에른 선수들은 당연히 판정에 항의했습니다. 데리흐트는 심판의 판정을 비판하며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오프사이드가 있더라도 플레이해야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심판은 사과했지만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항상 심판과 함께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는 그 점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매우 궁금하고 모호합니다. 주심은 데리흐트의 슛 전에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VAR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똥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독일의 결승전을 예상했었죠. 폴란드 심판만 빼고요. 라인맨은 깃발을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 기회를 기다렸다가 개입합니다. 깃발이 왜 이렇게 일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깃발이 오면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반만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정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변명할 수 없는 실수. 주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심의 실수입니다. 그는 실제로 기다려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판진의 실수와 두 가지 실수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부심은 깃발을 들고 먼저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깃발이 오더라도 주심은 호루라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에른이 오프사이드에 대해 불평하나요? 좋아요. 그럼 나초의 골이 취소된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키미는 다이빙이었습니다. 오프사이드 에피소드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오프사이드는 아니었지만 주심이 골대 앞에서 휘슬을 불었고 우리는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